오늘 이 영상을 보러 오신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친구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평생 혼자 남지 않도록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를 잃게 되는 3가지 안타까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평생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때로는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도 모르게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관계가 끝나는 이유의 80% 이상은 큰 배신이나 심각한 갈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일상적인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대부분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점점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꺼려하며 결국 관계를 끝내버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섬세한 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얇고 여려서 한 번 넘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생존 법칙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락과 관심의 부족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고 늘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는 친구 말입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쌍방향의 노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서서히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자연 소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관심과 소통이 끊어지면 우정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가 당신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멀어졌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당신과의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먼저 친구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의 안부를 묻거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있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거나 함께하자는 제안에 자주 불참하지는 않았나요? 친구가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자고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 친구는 서서히 당신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친구는 당신과 함께 추억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었을 텐데, 당신의 잦은 불참은 그들에게 소외감과 함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면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나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 목록을 훑어보며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갑자기 생각나서 보낸 이모티콘 하나조차도 당신이 친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강물이 되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일상에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지금, 우리는 언제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소통의 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바쁘니까,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쌓여 결국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연락처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의 이름이 보이나요? 잠시 짬을 내어 그 친구에게 진심을 담은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친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 당신의 삶에서 친구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영양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적인 요인과 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등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재분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친구 관계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초년생들은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가정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친구 관계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관계에 쏟아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의 소중한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혹시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느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에게 소홀해지지는 않았나요? 옛 친구들의 연락이 오면 요즘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지는 않았나요? 새로운 관계에 몰두하는 동안 당신의 옛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관계가 나이가 들면서는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에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서로의 세계가 너무나도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친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친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서로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사라지거나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 친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이야기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면 영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에 짧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뜻한 댓글을 남기는 등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소통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공통점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통분모가 줄어들었다면 새로운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본다면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관계는 마치 식물과 같습니다.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듯이 관심과 노력을 주지 않으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변화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계속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갈등의 회피와 해결 실패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피상적이거나 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나요? 갈등이 생겼을 때 불편함과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미루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한 적은 없나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더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지는 않았나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갈등이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증폭되면 결국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하기 싫다,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갈등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덮어둔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관계를 좀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오해와 불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오해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작은 불씨에도 관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작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거대한 문제로 불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서운한 점이 있는데 당신은 이를 모른 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친구의 서운함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당신에게 넌지시 힌트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친구는 결국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속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자세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듯이 관계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친구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혹은 친구가 당신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불편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설령 오해가 풀리지 않더라도 서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친구를 잃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연락과 관심의 부족. 둘째, 외부적인 요인과 상황의 변화. 셋째, 갈등의 회피와 해결 실패. 이 3가지 공통점은 모두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노력과 배려, 그리고 진심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해충을 제거하고 애정을 쏟아야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한동안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꽃은 시들어버리듯이 관계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결국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소홀했거나 갈등을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무관심이나 회피가 소중한 친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과거의 실수를 모두 되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미래의 관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요즘 힘든 일은 없어?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와 같은 짧은 메시지 한 통이나 오랜만에 만남을 제안하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관계를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연락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불편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친구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노력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평생 혼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소중한 친구들이 언제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금빛 철학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